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공장 네트워크와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는 건 사람을 탐지하죠. 사람을 탐지하는데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죠. 네, 그럼 프라이버시 때문에 모자이크와 음성은 원격에서 제어가 불가능합니다. 로봇과 함께 사람이 같이 있죠. 안전 펜스가 있다 하더라도 안전 펜스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전 펜스 밑으로 들어가나 위로 넘어가서 조작을 하기 위해서 작업하다가 로봇과 충돌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서 인명사고로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지능형 안전관리 시스템이 많이 개발이 돼서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작업장의 안정을 2중, 3중 장치를 통해서 요즘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만 학습을 하게 되면 사람만 잡아내서 이 영역 내에 안전 펜스가 쳐져 있다 하더라도 화면에 로봇이 작동 상태로 되어 있는데 사람을 감지하게 되면 로봇을 자동으로 정지시키게끔 이런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다는 거를 이제 설명드리는 거고요. 앞장에 설명드렸던 데이터 센터가 이런 식으로 구축되어 있어요. 왼쪽에는 서브렉과 보조, 어, 배터리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설비 모니터링과 스카다 시스템이고요. 안전감지 시스템과 각종 CCTV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는 건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고 안전모를 썼고 안 썼고 하는 걸 자동으로 인지하는 시스템이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일반화돼서 보급되고 있습니다. 로봇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면요. 최초의 로봇은 1961년 유니메이트라고 네이버나 이런 데서 찾아보면 나오고요. 일반적으로 산업용 로봇은 0.01mm 정확도를 가지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누르메카 등이 협동 로봇을 통해서 많은 고객을 창출하고 솔루션을 많이 만들고 있어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로봇에 대해서 이제 장점을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봇을 통하면 운영 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요. 제품 품질의 일관성이 구축됩니다. 처음에 설비를 셋업하고 나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은 안정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작업자들도 능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근데 이 안정화를 거치고 나면 불량률과 양품률에 관계없이 제품의 품질 안정성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의 작업 품질이 향상되고요. 프로세스가 일관화되기 때문에요. 당연히 앞에 두 사례를 통해서 생산성은 향상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유연 제조 생산에 도움이 되고요. 재료 낭비를 줄이고 수율을 높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겠죠. 이전에 작업 자리 할 때는 실수를 하게 되면 이런 현장에서 폐기한다든지 품질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도 많았고요.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작업자 안전 규정을 제정하기 때문에 근로환경의 개선에 도움이 되고요. 자,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하게 되면 요즘 사람 구하기 힘든데 이중률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비용이 줄어들게 되고 사람이 실제로 활동하는 데는 사람이 이동 공간과 화장실, 쉬는 공간들도 법적으로 있게 되기 때문에 로봇을 도입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법적 제약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제조 공간이 절약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단점을 한번 볼게요. 단점이 어떻게 보면 장점보다는 더 중요합니다. 장점에 대한 건 우리가 모두 인지하고 있지만 단점에 대한 건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자, 로봇을 도입한다는 건 설비가 추가된다는 거죠. 그러면 설비 관리 포인트가 증가되기 때문에 생산 작업자는 줄이지만 유지 보수에 관련된 인원은 반드시 증가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as2b의 보고서를 작성할 때 사람이 이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얼만큼의 이득이 난다 해서 근로자를 줄이는 데만 이제 보고가 되고 설비 관리 인원들을 추가되는 것을 빼먹는 경우가 많아요. 반드시 로봇과 설비 관련된 인원은 현장 제조 인원이 10명에서 5명 정도 줄어든다고 하면 설비 관리하시는 분은 1명 정도는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설비를 구축하거나 하게 되면 SI 업체에 의존적으로 생산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설비 투입 단계에서 SI 업체에 대해 인수인계를 잘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설비 유지 보수 관리인들을 이런 것들에 의존적이지 않기 위해서도 잘 뽑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각지 못한 손실이 발생하게 돼요. 설비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고장이 발생하게 되면 이분들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설비가 많아지게 되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죠. 여기서 장점에서 발생하는 사람들의 사고를 방지하는 것과 별도의 다른 포인트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정부 지원 사업에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건 정부 지원 사업 대금이 거의 공짜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받아야 된다 생각하고 퇴직한 교수님이나 정부 지원 부서를 따로 만들어서 막 열을 올리시는데 사실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함정입니다. 함정. 꼭 내가 필요한 데에는 그런 거 상관없이 어, 조직을 잘 구성해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로봇을 도입한다는 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생산 프로세스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희생을 요구하는 리스크가 따릅니다. 이 부분도 많이 간과하시는데 이 조직에 모두 희생을 요구한다는 부분과 설비관리 포인트가 증가한다는 부분이 가장 큰 단점이라는 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반도체 이슈를 통해서 로봇들이 갑질을 좀 많이 해요. 서로 처음에 로봇을 도입할 때는 금액을 굉장히 싸게 줍니다. 수입 자동차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대부분 로봇 수입이다 보니까 나중에 부품을 살 때 굉장히 많은 비용을 요구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로봇을 10대를 구입한다고 하면은 처음에 구입할 때는 싸기 때문에 예비 부품용으로 한 대를 더 구매해서 가지고 계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사람이 많고 인간미 넘치는 것들이 이제 비인간화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의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직교 좌표기로 움직이는 겐트리 타입의 로봇이 있고요. 빠른 속도로 회전 운동을 하는 델타 타입, 스칼라 타입의 로봇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델타 로봇도 있고, 육축 다관절 로봇도 있고, 이런 로봇들이 많이 있죠. 로봇의 종류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 협동 로봇이 다른 로봇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터치 펜던트로서 굉장히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진 UI라는 점과 직접 교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보다 정확한 로봇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특정 작업을 직접 교시를 통해서 저장하고 이동하는 것들이 가능하고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큰 차이점은 사람과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스스로 멈추게 되죠. 토크 센서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펜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 없게 되죠. 여기 산업용 로봇은 펜스를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봇을 도입하기 전에 AMR도 마찬가지요. 자율 안전 확인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로봇 안전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봇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받으셔야 되고 비용은 200만 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호조치 요구사항, 특별안전보건교육, 안전조치, 위험성 평가, 로봇에 대한 안전조작, 산업용 로봇의 법적 요구사항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규제나 표준 안전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 안전검사나 방호조치 요구사항, 자율 안전 확인 신고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이슈로 세이프티 PLC를 무조건 넣으라고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 구할 수 없어서 문제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외국에서 수입되는 제품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한국 제품들만 그런 것들 많이 봐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씩 개선이 되겠죠. 조금 달라지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로봇이라고 생각하면 로봇 다관절 로봇만 생각하지만 사실 로봇의 응용 분야가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이게 서드 파트라고 하는데요. 토크 센서, 툴 체인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로봇의 응용 분야는 굉장히 많죠. 거의 대부분의 분야 다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쭉 설명드렸던 이유가 이 물리혁명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쭉 1장에서도 OPCU에 대해 설명을 드렸죠. 이 OPCU는 WMS죠. WMS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MES 내부에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1장에서 설명드렸던 ERP, MES를 머릿속에서 생각해보시면 피라미드 구조였어요. 피라미드 구조 제일 위에 ERP가 있었죠. 그 다음에 MES가 있었고. 자, 그 밑에 PLC와 MES 단의 중간에 존재하는 게 이제 WMS라고 웨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물류 관리 시스템입니다.
자, AGV도 공정과 창고 물류를 대신해주는 거기 때문에 WMS 밑에 들어가 있어요. 네, 가장 큰 차이점 하나는 AMR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해서 WMS와 AGV를 연결해주는 AGV 컨트롤 시스템이 있다는 겁니다. AGV 대수가 한 대, 두 대면은 상관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만 평의 큰 창고에 1000대, 2000대 AGV가 있다고 하면 ACS가 굉장히 필요하겠죠. 자, AGV 입장에서는 N 대 N 간 지점의 이동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A-스타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A-스타 알고리즘은 스타크래프트의 저글링 랠리 포인트 찍었을 때 저글링이 쭉 달려가는 시스템 있잖아요. 네, 그런 거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 라우팅, 경로를 지정해서 지금 근처에 어떤 AGV가 있으니 AGV는 너는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라 하는 것들을 지시를 내려주는 게 ACA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AMR을 만드는 회사들의 가장 큰 핵심은 AMR이나 AGV 자체 디바이스가 아니라 자신과 연동된 이 AC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AC 시스템이 잘 돼 있어야 앞에 시뮬레이션에서 보셨듯이 AGV 대수가 10대가 될 수도 있고 5대가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 ACA 시스템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현장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구석에 처박혀 있는 AGV 숫자들이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AMR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PC 기반의 ROS, 오픈 소스죠. 거기에 맞게끔 돌아가는 타입이 하나 있고요. 완전히 PLC로만 구성되어 있는 타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PLC와 PC 타입이 들어가는 타입이 있는데요. 먼저 ROS 타입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구동부나 센서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한데 아무래도 오픈 소스를 쓰다 보니까 커스텀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ROS에 대한 경험이나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야 되고 하드웨어부가 바뀌면 소프트웨어를 다시 개발하거나 커스터마이징 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고 제일 큰 문제는 상위 ACS 시스템을 이제 같이 연동해서 개발할 때 커스텀이 된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지금 ROS1을 쓰고 있고요. RS2가 이제 나와서 많이 연구 개발하고 있지만 현장에 적용시키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과 2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안 문제입니다. RS1은 보안에 좀 취약했다면 2는 보안을 좀 업그레이드 했고요. 많은 연구소와 업체들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이센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PLC 타입만 돼 있는 부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고요. 전통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그다음에 이 두 가지를 합친 게 PLC와 PC 타입입니다. 예. 이의 장점과 단점이 뭐냐면 PLC는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PC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장단점을 합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단점은 고비용이라는 게 있죠. 뭐 AGV나 AMR 이런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냥 AGV를 통합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 우리가 아는 자율주행과 고속도로 자율주행의 차이점이 뭐냐면 어, 물류자동에서 쓰는 자율주행은 라이다를 통해서 스캐너를 통해서 돌아가는 방식이라면 고속도로 자율주행은 고속도로 라인을 따라가는 가이드 방식입니다. 그래서 개념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AGV의 구동 바퀴 이런 것들은 고객이 원하는 솔루션에 따라서 많은 차이점이 있어요. 저희는 메카노 휠 타입을 사용하는데요. 메카노 휠 타입의 장단점이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구동 방법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라이다 센서, 라이다 이런 걸 쓰는데요. 여기 보시면 공장 맵이 이렇게 쭉 다 있어요. 이 맵을 AMR이 가지고 있으면서 돌아다녀요. 그래서 위에 ACS에서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세요 명령을 내려주면 얘가 이렇게 돌아다녀요. AMR은 별도의 눈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라이다를 통해서 전체 글로벌과 로컬의 포지션을 파악하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화면이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AMR이 작동한다는 걸 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안전입니다. 안전 센서가 굉장히 많이 부착되어 있어요. 하부에 360도로 라이다 센서가 이렇게 쭉 반경을
스캔하면서 근접하는 사람들은 이제 감지를 하고요. 초음파 센서가 근접 또 감지를 하고요. 마지막에 여기 이제 노란색, 까만색으로 되는 범퍼 있죠. 여기 이제 부딪히면 또 쓰게 됩니다. 네. 자, 이런 3중, 4중의 안전장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중 센서로 연결됐고요. 초음파 라이다, 범퍼 센서 이렇게 3중으로 된 거죠. 그래서 AMR은 안전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많은 업체들이 물류 자동화를 통해서 이제 AMR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AMR만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위에 MES와 연동된 ACS도 있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ACS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MES는 다른 업체죠. 또 L사 같은 경우는 L사, 그 다음에 S사 각각 자기들이 사용하는 MES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ACS는 그쪽 MES와 어떻게 될까요? 통신 규약을 맞이해서 이상 없게끔 현장에서 테스트하면서 많은 것들이 실제로 시운전까지 다 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기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매니플레이터 같은 경우는 로봇 제어 기술, 그 다음에 항상 AMR이 정위치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거기 가고 나면 로봇 핸드에 부착되는 비전을 통해서 제품 형성을 인식해서 그립하고 로딩 언로딩하는 굉장히 고난이도의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고객한테 맞게끔 커스터마이징 해줄 수 있는 설계 제어, 동력학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기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더라도 거의 종합 예술에 가까울 정도의 많은 기술과 인원들이 필요합니다. 자, 제일 첫 장에서 설명드렸던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 30명의 매출이 50억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만큼의 많은 엔지니어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몇몇 회사들이 저희 제품을 사서 분해하고 혹은 저희한테 납품받았던 회사들이 경쟁업체에다가 물건을 던지면서 로탈 제품을 카피뜨라고 하는데 하드웨어는 카피 뜰 수 있더라도 이런 것들은 뜰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정화되고 현장에 납품하고 고객이 쓸 수 있을 만큼의 퀄리티까지 올라왔는데 최소 5년이 걸린다는 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체 무슨 표준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많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챔버에 놓고 0도시에서 50도시에서까지 자체적으로 이제 테스트를 다 합니다. 업체들이 막 그냥 만들어서 납품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제품뿐에도 많은 제품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AMR이 이제 사고나 이런 게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제일 앞에 이제 범퍼가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30cm 이내 초음파 센서를 통해서 사람이나 너 감지하게 되면 중간에 명령을 감지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라이더 센서가 360도를 전부 다 돌면서 15mm 이내에 사람인지 지게차인지 이런 것들 다 감시하죠. 그 다음에 내 방향에 붙어 있는 인공지능 IR 스테레오 카메라를 통해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영상에 보면 로봇이 있는데 사람들을 감지하고 얼굴은 지우죠. 자, 그런 것들이 다 되고요. 이 네 개의 시스템하고 별도로 사고가 일어난 지금 문제가 일어났을 때 다 저장할 수 있는 5,000원 CCTV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요즘은 이런 안전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보여드렸던 이런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AGV도 도입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 현장에 커스텀이 가능한지, 통신이 끊겼을 때 자체적으로 로그 파일이 있는지, 기존 설비와 통신에 문제가 없는지, 이 업체가 3년, 4년, 5년, 10년 동안 같은 좋은 관계로 가고 AS를 해줄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교체 가능한 상용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 직원들에게 유지 보수 교육은 잘 해줬는지, 물류 시스템과 연동은 잘 되는지, 설치 공장 도면은 검토했는지, 슬램이라는 기술이 현장에 제한적인지 아니면 이 방식 외에 다른 방식을 써야 되는지 그거를 갖다가 모든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보시는 제품은 컨베어 타입이고요. 이게 리모컨으로 조정하는 게 아니라 위에 ACS에서 여러 대의 AGV에다가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가세요? 하고요. 그래서 기존에 보시면 이전에는 컨베어가 쭉 깔려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막 있었다면 요즘은 컨베어가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장에서 이런 수십 대의 AMR들이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자동으로 놓고 빼주죠. 자, AMR을 사용했을 때 장점은 뭘까요? 얘가 한 대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애가 그 일을 대신하게 되죠. 이제 컨베이어 시스템은 인라인, 원라인으로 연결된 컨베이어 시스템 롤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전 라인을 중지시킨 다음에 롤을 교체하거나 체인을 갈아야 되죠. 그 전까지는 모든 라인이 다 중지되게 되지만 AMR은 어떻게 했죠? 문제 생기면 얘만 빨면 되죠.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좀 자동차 공장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쓰는데요. 여기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가 굉장히 얇은데 사람이 두 손으로 두면 휘어지기 때문에 앞전 공정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로봇이 들어서 AGV로 놓게 되죠. 항상 이 정위치 제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정위치 제어할 때 어, 비전을 통해서 정위치를 제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2중, 3중으로 안전뿐만 아니라 무선으로 ACS하고 통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갔을 때 이 로봇하고도 PIO 센서를 통해서 이제 같이 통신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중화되어 있어야 현장에서 설비 유지 관리 포인트가 줄어든다는 거.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이게 쭉 보여드렸던 시스템이 뭐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납품됐던 것들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제품은 전화기 생산 라인인데요. 저희가 전체 설비 구축하면서 저희가 처음에 신규 개발했던 제품을 서비스로 넣어드렸어요. 테이블만 하나씩, 테이블이 한 20만 원이면 테이블 하나씩 만드는데요. 생산된 제품을 테이블에 갖다 놓음으로써 창고 역할도 대신할 수 있어요. 제품을 다 만들고 나서 여기다 갖다 이제 로딩 넣는 거죠. 쭉 이동해서 넣으면 이게 그냥 자동 창고 같아요. 그래서 100% 무인 자동화 공장에서 이렇게 놔두고 나면 그 다음 날 아침에 작업자들이 출근하면 어떡합니까? 이 테이블 위에 있는 제품을 가지고 창고에 갖다 놓으면 끝이겠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와 AMR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이건 배터리 생산 공장인데요. 이제 생산 아니고 시운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참조하라고만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배터리 샘플 제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런 전자 쪽에 이런 모바일 매니플레이터가 요즘 많이 도입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 클린룸이기 때문에 장갑도 이중으로 끼고 옷도 빡빡하게 껴있고 이렇게 힘든 사람이 생활하기 힘든 공간이 많아요. 여기서 이런 것들을 이런 로봇이 대신해서 돌아다니면서 넣고 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협동 로봇도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이렇게 놓고 빼고 세척하고 하는 것들. AMR 위에 로봇 팔뿐만 아니라 3D 스캐너를 또 부착해서 자동차 도어에 가공이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됐는지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다 저장하고 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AMR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생산된 제품이 로딩, 언로딩 뿐만 아니라 3D 측정 가공까지 다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건 바닥 상태가 굉장히 안 좋죠. 타일이고 쓰레기도 많고 막 그런데 이 조그만 AGV죠. AGV 하다가 이렇게 많은 걸 끌고 다니는 됩니다. 신발 공장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가 어려워요. 같은 종류 신발이라도 레프트가 있고 라이트가 있고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 생산 안에서 보시면 이렇게 사람이 수동으로 하되 물류 자동화만 이렇게 도입해도 생산성이 굉장히 좋아져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물류 자동화는 스마트 팩토리에서 가장 핵심이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얘가 동영상이 있네요. 미리 틀어놔야겠어요.
후키로 도장도 가능해요. 돌아다니면서. 자동차 문짝과 같은 경우에는 돌아다니면서 후키로 도장도 가능하고 3D 스캐너로 데이터 프로파일도 다 3D 프로파일도 획득하고 AGV나 AMR 모바일 매니푸레이터가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죠. 예. 자, 그 다음 MCT 머신이나 이런 가공 장비에서 가공이 끝나고 나면 설비에서 가공이 끝난 건 이제 제품 로딩 언로딩 하는 건데요. 보통 8시간씩 3교대, 3교대로 이제 24시간 기준으로 많이 돌리는데요. 이 AMR이 하나 도입됨으로 인해서 4대, 5대 있어야 될 걸 2대만 놔두고 24시간 돌릴 수가 있어요. 굉장하죠? 설비 가동률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요. 제가 혼자 밤새 이렇게 일을 해요. 그래서 이걸 다 빼놓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사람이 출근하면 그 다음 공정으로 보내든지 창고로 집어넣든지 고객한테 납품하면 돼요. 자, 이렇게 돼서 아까 장점이 뭐라 그랬죠? 주 52시간 해당 사항 없고요. 뭐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근간격계 질환, 또 뭐가 있었죠? 중대재해법 이런 것을 다 벗어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반대로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이 설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좋은 SI 업체와 가까운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설비를 유지보수 관리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인원과 리소스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이죠. 자, 그래서 이건 현장에서 실제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동영상들은 데모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100% 실제로 돌리고 있는 것들만 보여드렸고요. 외국도 실제로 이렇게 돌리고 있고요. 외국도 이런 방식으로 다 돌리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렇게 시도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고요. 이제 막 거쳐줄 시스템, 이제 막 전기차 자동화 생산 라인도 이제 막 새로 만든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렇게 구축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이 이제 취직할 곳이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을 곳이기 때문에 개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ACS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ACS는 작업관리, 경로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뿐만 아니라 AMR 모니터링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실제로 화면을 보시면 이 공장 맵이 있어요. 공장 맵에 AMR들이 어느 위치에 어떤 종류들이 있고 나는 어떤 제품을 가지고 가고 있고 난 배터리는 86%고 나는 91%야. 30% 미만이 되면 자동 충전소로 보내겠죠. 그 다음에 로컬에서 애집으로 콜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ACS 시스템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오더나 AMR 타입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AC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작업자가 동선이 바뀐다든지 설비가 추가 삭제되면 맵을 업로드하게 되면 이렇게 또 돌릴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돼야지만 우리가 다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충돌되는 부분 교차로가 굉장히 많죠. 반드시 있어야 될 시스템, 교차로 관리 시스템. 여기 반드시 있어야 돼요. 네. 자, 안전관리 시스템 해가지고 내가 360도 초음파 센서, 라이다 센서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부족해요. 왜요? 견인 타입 같은 경우는 뒤에 기차처럼 줄을 쭉 이어가죠. 자, 그런 것들은 그 대차는 인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차로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제어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0% 자동화로 다 된다는 반응 없겠죠? 인터럽트 걸리는 것들이나 이벤트에 대해서 수동 명령을 통해서 제어하는 것들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수동 명령과 반송 처리, 자,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자, 핵심을 말씀드리면 AGV보다는 ACS 시스템이 더 중요한 시스템이고 수동 명령 시스템, 교차로 관리, 맵 관리, 타입 관리, 형태 관리, 콜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경험이 많으시는 분들 알겠지만 화면 인터페이스가 일반 PC 어플리케이션이 아니고 뭘로 웹 어플리케이션으로 돼 있죠. 웹 어플리케이션, 웹 서버로 돼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AMR 같은 경우에는 100% 실시간성이 필요 없죠. 내가 어떤 제품을 가지고 어디에 갖다 놨어야 하는 것들이 로컬과 서버와 데이터 동기화만 되기 때문에 100% 실시간성은 필요 없어요. 단 중요한 건 데이터가 끊기더라도 가지고 있다가 다시 연결되면 데이터를 동기화시켜주는 시스템이 중요하고요. 100대가 되든 200대가 되든
시간이 늘어질 정도 연결성 가져가기 때문에 웹서버 기반으로 ACS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네, 25분씩 두 타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 메일이나 뭐 관련된 동영상은 여기에 다 있으니까요. 로탈로 검색하셔도 되고요. jh.park@rotal.kr로 메일 보내주시면 하루나 이틀 이내에 바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로탈 대표이사 박종현이었습니다.